일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조금 전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국온을 가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성공 조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 마치자마자 미국을 찾았는데 지금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시작으로 일정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2박 3일 일정, 숨가쁜 일정인데요.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라이브로 보셨지만 피곤한 기세가 없이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현지 시각으로는 25일 오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역사적 대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오찬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해서 간단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마치면 지금 그래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미 주요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해서 두 나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이어서는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 있습니다. CSIS 전략문제연구소인데 거기 초청한 자리에서 이제 정책 연설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26일에는 미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엘린턴 묘지에서 헌화를 하고요. 필라델피아로 옮겨가서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과 서재필 기념관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를 또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한미 그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 지금 현재 상징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한화 소유 그 필리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시찰을 하는 것으로 이런 아주 강행군을 마치고요. 그리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첫 만남인데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밝혔어요. 지금 그래픽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합의했던 이제 3,500억 대미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이제 좀 논의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다시 이제 쌀이라든가 이제 농산물 개방 이런 비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다른 거는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로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청구서 같은 그런 성격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개척인데요. 이거는 배터리, 자동차, 또 바이오, 원전 이런 분야, 한미 협력 분야 이런 것을 갖다 이제 협의하는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의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할 얘기는 다 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한번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죠. 저는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세 가지 의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거 미국길에 오르기도 했었고 3실장이 모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만하죠. 조현 외교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비서실장은 보통 통상 정상회담 때는 국내에 머물면서 이제 주요 현안을 챙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어제 또 미국행을 해가고 오늘 새벽에 또 방미를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 난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배경 원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대중 견제에 대한 문구 문제라든가 또는 국방비 증액 규모 또는 이제 대미 직접 투자의 어떤 그 확대라든가 또는 이것을 문구로 문서화해서 보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과 또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마치 농구의 올코트 프레싱 마냥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카운터 파트들을 지금 다 직접 만나고 회동하고 막 접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는 보이고 있어요. 위성락 실장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이제 안보 부분에서 그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때 트럼프의 그 안보 청구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한미 동맹 현대화 이걸 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그동안 이제 한반도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동맹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도 좀 더 올려서 많이 내라. 그리고 주한미군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북한 견제뿐만 아니라 이쪽에 중국 견제에도 꽤 확대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한미군 유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주한미군의 미래 전력화는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합의의 문구가 나올지 이게 주목이 되고요. 국방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한 GDP 대비 2.6%였거든요. 이걸 3.8%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피터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 한 우리나라 그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걸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대북 뭐 첩보 장비, 뭐 방첩 장비, 뭐 감시 장비 이런 거 들여와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력도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증액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면은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제 주한미군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14조 원씩 늘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런 요구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북한 비핵화, 그리고 또 미국의 북핵 억지력 보장 이런 부분도 주요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래식 무기 군사력이 한 세계 5위 수준이에요. 북한은 35위. 근데 이건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 동맹 이 핵심은 그 북한 핵 억지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런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한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할 것인가. 약속을 한다면은 어떤 수위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로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지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도 하고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 그런 재처리하는 핵연료 이제 사용의 핵연료 재처리 이런 역량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칫 이게 그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 제조 기술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 비확산 이런 차원에서 좀 난색을 표명해 왔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그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네, 안보 분야 살펴봤고요. 그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이 됐던 그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좀 그렇죠.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는 이제 그 핵심 합의 내용이 관세 협상의 핵심 합의 내용이 이제 그 상호 관세랑 자동차 관세를 일본 EU 수준으로 15%로 낮추고 우리가 3,500억 투자하겠다, 대미 투자하겠다. 요거까지만 합의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대출 뭐 이런 것보다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해라. 그리고 이거 투자하겠다는 걸 문서로 보장하라. 뭐 이런 게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쌀, 뭐 농축산물 개방 문제인데 우리 협상 대표단이 쌀 소고기 수입 개방은 없다,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비관세 쟁점들 이런 부분들은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애매모호하게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쌀 개방을 비롯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비의 또 협상 전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얼만큼 선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제 기내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미국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뒤집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의제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이 받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뭐 한미 이제 조선업 협력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방안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사서 뭐 운영을 하거나 신설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나 선박을 만들어 갖고 먼저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내 그 조선 전문 인력 이런 쪽을 이제 양성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 부분 2천억 달러 부분 가운데서 이제 뭐 배터리 자동차 뭐 반도체 조선 원자력 뭐 이 분야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원전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올 초에 이제 최근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초에 그 한국전력이랑 그다음에 한수원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유럽 등을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조율이 돼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